안녕하세요. 한의사 최주리입니다. 데이 바이 데이 건강해지기 위해 우리 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건강 이슈입니다. 오늘은 제 주요 치료 분야인 여성질환인 질염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보통 일회성으로 질염에 걸리는 경우는 항생제 치료로도 좋아지지만 반복해서 걸리는 만성 질염은 항생제가 더 오히려 안 좋거든요. 만약 1년에도 몇 번씩 질염이 생기거나 피곤하면 입이 허는 것처럼 질염이 반복되시는 분들은 이번 영상 꼭 시청해주세요. 아시다시피 질염은 몇몇 특징들이 있어서 어느 정도는 어떤 질염인지 예측할 수 있어요. 생선 썩은 냄새나 오징어 냄새가 나는 경우에는 혐기성 세균에 의한 세균성 질염이고요. 그런가 하면 칸디다균 같은 진균에 의한 질염은 리코타 치즈나 두부 깬 것 같은 흰색 냉이 특징적이죠. 이 중 한국 여성의 50% 이상은 세균성 질염인데요. 약산성인 질 내 미생물의 균형이 깨져서 발생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내 세척을 대부분 하지 말고 염기성 비누나 클렌저 대신에 약산성 제품을 사용하라고 권하죠. 그럼 이러한 약산성인 질내 환경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유지가 될까요? 그와 관련된 연구를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먼저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은 질내 상피벽에 글리코겐의 침착을 증가시켜요. 이게 뭐냐면 질내에 살고 있는 미생물들은 이 글리코겐을 영양분 삼아 살아가기 때문에 글리코겐이 증가하면 미생물도 같이 증가하고 그 미생물들은 글리코겐을 젖산으로 분해하는 거죠. 그래서 약산성이 되는 건데 그 과정에서 생기는 과산화수소가 다른 유해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게 됩니다. 즉 건강한 질내 환경을 위해서 유익균인 락토바실러스는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요. 하나는 글리코겐에 경쟁적으로 결합을 해서 다른 미생물이 살지 못하게 하고요. 두 번째는 과산화수소나 젖산 같은 항균 물질을 만들어서 직접 억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락토바실러스가 만드는 질내 환경이 깨지면 질염이 자주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환경은 왜 자꾸 깨지는 걸까요? 이와 관련된 다른 논문도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2021년도 논문인데요. 질내 미생물의 환경은 다양한 원인의 영향을 받습니다. 흡연을 했더니 담배의 화학물질이 자궁 경부의 점액에서 발견되었다는 논문도 있잖아요. 이렇게 미생물들은 우리 인체 세포와 서로 공생하는 존재들이에요. 어디에 사냐면 주로 구강, 비강, 위장관, 피부, 또 요도, 질내에 살고 있죠. 이러한 미생물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것이 이 논문의 결론입니다. 혹시 이런 궁금증 없으세요? 질내의 미생물들은 언제부터 산성이 되었을까? 보통 초경이 시작되는 청소년기부터 폐경이 될 때까지 산성이 유지된다고 합니다.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증가하는 이 시기에 글리코겐도 침착이 되고 이게 분해되면서 질내 산성도가 4.5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나 에스트로겐이 줄고 따라서 글리코겐도 줄고 그럼 이걸 먹이로 삼고 있는 락토바실러스의 농도도 따라서 줄고 그러면서 점액층은 파괴되는 거죠. 그래서 폐경기 이후에는 난소에서 나오는 에스트로겐 말고 지방세포에서 나온 에스트로겐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이 때문에 살짝 살집이 있는 여성분들이 질염에 덜 걸린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여분의 지방이 에스트로겐 농도가 떨어지는 것을 막아줘서 질염에 덜 걸리게 하는 거죠. 하지만 가임기 여성, 즉 젊은 여성분들은 이미 난소에서 에스트로겐을 잘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지방이 있다고 질염에 덜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임신하면 에스트로겐이 증가하기 때문에 질내 환경을 유지하기가 더 수월해지고 반대로 출산 후에는 에스트로겐 농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질내 환경을 유지하기가 좀 불리해집니다. 이렇기 때문에 산후에는 반드시 산후조리 한약을 복용하셔야 하는데요. 주로 들어가는 한약재 중에 당기는 출산 후 급격하게 떨어지는 에스트로겐을 보충해주는 천연 에스트로겐이 들어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성분도 몰랐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다 알아서 해결을 했을까요? 그리고 이런 논문도 있어요. 계지복용안의 갱년기 증후군 치료 효과가 에스트로겐 수용체 유전자 타입에 따라 효과가 상이하다는 일본 논문인데요. 절대적인 에스트로겐의 농도와 더불어 수용체의 체질 특이성이 고려되어져야 된다는 건데요. 정리하면 산후에는 체질에 맞는 한약을 복용해서 산후 질내 환경을 회복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여성 호르몬이 질염과 관련이 있다는 걸 알면 우리는 몇 가지를 더 고려해 볼 수 있어요.
뭘까요? 피임약을 복용하시거나 생리가 불규칙하신 분들, 혹은 갱년기 증후군을 앓고 계신 분들은 질내 미생물 환경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질염에 자주 걸리시는 분들 중에 생리에 문제가 있다면 그건 먼저 해결하셔야 합니다. 염증에만, 세균에만, 곰팡이균에만 집중하시면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럼 질내 미생물의 환경을 어떻게 하면 되돌릴 수 있는지로 다시 돌아와 볼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체의 다른 부분, 구강이나 비강이나 피부나 특히 장내 세균총을 건강하게 하는 것은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결국 질내 미생물들도 장내 세균총에서 이주한 미생물들이거든요. 여기서 끝내면 아쉽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다른 연구 논문 하나 더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 연구에서는 어떠한 식품과 유산균이 질염에 도움이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지방을 과하게 하루 식단 중에 39% 이상을 섭취를 하게 되면 질내 pH를 올려서 질염을 더 잘 만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과다한 지방 섭취는 십이지장에서 췌장액과 담즙 분비를 증가시켜서 소장내 pH를 올릴 뿐만 아니라 장내 세균총을 불균형하게 만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장벽을 보호하는 뮤신을 얇게 만든다고도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이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이 질내 미생물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흔히 저탄고지 하시는 분들의 식단에 지방이 몇 프로게요? 대부분 75% 이상이에요. 만약 다이어트를 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질염이 반복된다면 너무 고지방식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또한 이 연구에서는 영양 부족도 질염을 만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럼 어떤 음식이 좋을까요? 바로 비타민 A, E, C, D, 엽산, 그리고 베타인이 포함된 음식들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장도 건강하게 만들면서 더불어 질내 환경도 좋게 만들어요. 어떤 음식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비타민 A 음식에는 당근, 참치, 고구마, 시금치, 파프리카, 브로콜리, 호박, 케일, 망고를 제시하고 있고요. 비타민 E 음식에는 아몬드, 아보카도, 시금치, 키위, 브로콜리, 올리브, 새우가 있고요. 비타민 C 음식에는 귤, 오렌지, 딸기, 파프리카, 키위, 브로콜리, 토마토. 비타민 D 음식에는 당근, 고구마, 브로콜리, 복숭아, 아보카도, 연어, 버섯, 우유, 두부, 요거트, 돼지고기, 달걀을 제시하고 있어요. 베타인 음식에는 시금치, 고구마, 브로콜리가 있고요. 엽산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에는 귤, 오렌지, 옥수수, 브로콜리, 아보카도, 호박, 아스파라거스, 당근, 콩, 아몬드, 상추를 제시하고 있어요. 몇몇 음식들은 서로 겹치기도 하죠.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음식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체질적인 요소를 추가하면 더 완벽해져요. 장내 세균총에 유익한 음식들은 어느 정도 유전적인 개인차가 있다는 사실들이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체질적인 부분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추천드려 보면요. 태음인에게는 우유, 콩, 두부, 고구마, 호박, 무, 버섯 등이 더 도움이 됩니다. 반면 돼지고기나 달걀은 피하는 것이 좋고요. 소양인은 돼지고기, 배추, 딸기, 계란 등이 좋고 닭고기, 우유, 파, 고구마 등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음인은 닭고기, 당근, 양배추, 감자, 시금치, 귤, 사과, 토마토 등이 도움이 되고 우유와 돼지고기는 피하는 것이 또 좋습니다. 자, 오늘 영상 정리해 볼까요? 만성적인 질염에 시달리시는 분들은 이유가 뭐다? 질내 산도가 유지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원인은 불균형한 에스트로겐의 농도이기 때문에 그걸 먼저 해결해야 하고요. 질내 환경이 좋아지려면 장내 환경도 같이 좋아져야 되기 때문에 장내 미생물을 파괴하는 항생제나 그 밖의 약품들, 그리고 장내 미생물에 악영향을 끼치는 고지방 식단은 맞지 않다입니다. 더불어 야채와 과일, 특히 체질에 맞는 야채와 과일이 도움이 되겠죠. 오늘 영상 도움 되셨나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답글 달아드릴게요. 그럼 다음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또 만나요.